토요일 오후 한 커플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라디오에서는 서로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가볍게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길이 맞아. 내가 잘 알아. 여기 내비 보니까 좌회전이 맞다고 나오잖아. 아, 진짜. 그럼 네가 운전하던가. 아, 짜증나. 운전할 때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 진짜 신경 쓰인다니까. 왜 화를 내? 내가 뭐 크게 잘못했어? 차 안이 조용해지고 라디오 소리만 어색하게 흐릅니다. 남자는 핸들을 꽉 쥔 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대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운전 중에, 요리할 때, 길을 찾을 때 상대는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간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그 남자의 뇌 속에서는 자신조차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성격이 급해서 또는 참을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는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아래에 숨어있는 서운함, 두려움, 수치심, 그것이 1차 감정이고 진짜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리사 펠드먼 베럿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그 남자가 느낀 그 분노는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감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분노라는 가면 뒤에 숨은 3가지 진실을 파헤쳐 볼 거고요. 아마도 3번째 진실을 알게 되면 아까 그 차 안의 대화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그 남자의 대화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여자친구의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 남자의 뇌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화재 경보기 같은 기관입니다. 연인의 말은 그저 길 안내였지만 그 남자의 편도체는 이 말을 위협으로 읽었습니다.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무능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조제프 르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3초입니다. 반면 전두엽,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위에서는 잠깐 이건 위협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데는 0.5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위협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속도는 별거 아니야, 안심해 라고 보내는 신호보다 무려 16배나 빠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편도체가 한번 경보를 울리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요. 이 호르몬이 전두엽을 덮쳐버립니다. 0.5초 뒤에 이성이 개입하려 해도 이미 호르몬에 밀려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0.03초 만에 울렸고 소방관은 0.5초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체에 물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오보입니다 라고 외쳐도 스프링클러가 멈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약 6초예요. UCLA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은 분노 반응 직후 6초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피크가 꺾이기 시작하고 편도체 활성도가 평균 40%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보는 0.03초에 울리고 이성은 0.5초에 도착하지만 호르몬이라는 스프링클러가 꺼지려면 6초가 필요합니다. 그 6초 동안 입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 남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단 6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초를 버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남자는 아직 한 가지를 더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는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화가 사라진 자리에 전혀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갖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순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격렬하게 방어하는 순간은 가장 취약한 감정이 건드려진 순간이다. 그 남자가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연인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연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이 수치심, 이것이 그 남자의 1차 감정,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뇌는 다른 도구를 꺼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격적인 도구, 분노입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진짜 감정은 건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두 번째 기술은 감정 라벨링입니다. 감정 라벨링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 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왜 화가 났지?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인정하기 싫었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감정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UCLA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에서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편도체 활성도가 추가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6초를 버텼습니다. 진짜 감정의 이름도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요? 주어가 너인 문장은 아무리 차분하게 말해도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제안해요. 관찰, 느낌, 필요, 부탁. 이 네 가지로 말하라. 이것이 세 번째 기술, 나 화법입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관계를 바꾼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팀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나 주어 형태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진 커플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35% 높았고 갈등 해소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그 차 안의 공기는 어땠을까요? 그 남자의 뇌 속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에게나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진짜 적을 마주하기 싫어서 뇌가 분노라는 갑옷을 입혀준 것이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화를 참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라는 갑옷을 벗고 그 안에 떨고 있던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화는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토요일 오후 차 안에서 그 남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취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선택한 가장 빠른 방법이 분노였을 뿐이에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사소한 한마디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 그 화의 아래에는 당신이 차마 꺼내지 못한 진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 6초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뇌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참고한 책들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 요약된 영상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적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